최근에 팬데믹으로 면역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서 면역 걱정이 아주 익숙해져 버렸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돼서 궁증으로 발전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염되지 않았거나 감염이 됐다고 하더라도 무증상으로 그냥 저절로 낫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 개인의 면역력의 격차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면역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대부분 면역의 중요성을 겉으로만 알지 면역이 정말 무엇이고 진짜 의미를 모르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면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건강에 해로운 결정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건강과 직결되는 면역을 제대로 챙길 수 있도록 면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서재걸입니다. 면역이란 말은 요즘 이제 익숙한 단어가 됐죠. 눈 주변이 파르르 떨리거나 입안이 헐고 입술 주위에 수포 잡고 생길 때, 야, 나 요즘 면역력 떨어졌나 봐, 걱정되고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감염성 질환으로 면역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아토피 피부염, 음식 알러지, 또 비염, 천식같이 알레르기 질환이 있을 때도 면역과 일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먹는 음식, 또 매일 접촉하는 물체에는 세균, 바이러스, 미세먼지, 기생충, 곰팡이 같은 해로운 각종 병원체가 같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경계태세를 늦추면 병원체가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호막처럼 내 몸을 스스로 지키고 있는 몸속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몸에 있는 100명의 의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바이러스나 세균은 내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100명의 의사들이 내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면역 반응을 통해서 침입자들을 제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WHO에서는 아주 건강한 사람은 5%,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20%, 병 앓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이 75%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 단계에서 진짜 병으로 넘어갈 때 병으로 갈 건지 아니면 병 전 단계에 멈춰 있을 건지에 대해서는 바로 면역이 결정을 하게 돼 있죠. T세포, B세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T라는 게 흉선이란 뜻이니까, 아, 이거 흉선에서 이 면역세포가 있겠구나. 그리고 B는 골수라는 뜻이거든요. 아, 이 골수에서도 세포들이 단련되겠구나라는 걸 의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흔히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겪는 증상들을 보면 편도선 제일 먼저 붓잖아요. 편도선 붓는 게 1차 면역기관이다. 야, 림프 부었어 하죠. 림프절에도 면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체 여러 기관에는 이 면역 세포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바이러스나 세균의 침입에 맞서서 몸 안에 있는 다른 면역 세포들에게 신호 물질인 사이토카인을 보내서 혈류를 타고 온몸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면역세포들은 야, 비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면역세포들을 빨리 불러 모으고 싸우는 과정에서 혈류가 증가하고 빨갛게 붓고 통증 일으키는 거, 바로 염증을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안 좋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반응하는 건 좋은 염증인데, 한 달, 1년, 10년 계속되는 염증이냐면 이건 만성염증이 됩니다. 면역이라는 거는 만성염증으로 가는 걸 차단시켜야만 진짜 면역의 의미가 있어요. 이 바이러스나 저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이물질에 계속해서 면역을 소모하게 되면 이제는 질병으로 달려갈 수 있거든요. 만성이 되기 전에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진짜 면역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의 면역 시스템이 한번 작동이 되고는 다시 제자리로 와 있어야 질병으로 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면역 시스템이 감염된 세포만 딱 죽여서 우리 몸에 유리하게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비켜나갔을 때 대표적인 게 알레르기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꽃가루는 눈이나 코로 조금 들어오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별 문제 없이 지나가는데, 꽃가루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면역 시스템이 이걸 바로 항원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가 면역 질환도 마찬가지로 생길 수 있는데, 이 면역 시스템이 자기하고 남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이게 난지를 모르고 나를 찌를 수도 있다는 거죠. 칼집 없는 칼을 계속 들고 있으면 나도 찌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가면역 질환은 인체 모든 장기에 생길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손에 생기는 걸 류마티스 관절염 그러지만, 이 소장에 주로 생기면 크론병이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나 이런 것들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너무 날뛰고 있는 우리 면역 기능을 또 억제해야 되는데 그 억제하는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 같은 걸 쓰거든요. 그리고 면역 억제제를 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면역도 좀 억제되기 때문에 암이나 다른 감염 질환의 치료에는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살이 많이 찌고 부을 수도 있고 하는 것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면역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강력한 방어 체계이기도 하지만 또 현대에는 또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면역이 높다가 좋다는 뜻이 아니라 면역은 균형이 깨지는 순간부터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면역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챙기는 게 아주 좋겠습니다. 바이러스 입장에서 살아남는 법은 변화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변이가 바이러스의 진화를 의미하고 우리는 그러면 이 변화된 바이러스의 새로운 면역체를 또 만들어야지 되겠죠. 그걸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바이러스 때문에 공격을 당해서 건강을 악화시키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독감 백신을 1년에 한 번씩을 맞는 이유는 조금씩 변이된 새로운 독감 바이러스가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토착화가 만약에 된다면 우리도 1년에 한 번씩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독감 백신처럼 맞아야 되는 날이 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C형 간염 같은 바이러스는 너무 변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백신이 계속해서 개발되지 못하겠죠. 너무 빨리 변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 면역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게 이런 것들, 빨리 변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고요. 그렇게 아무리 변해도 내가 이겨내려면 우리 몸의 면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살아남는 방법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잠복입니다. 이제 우리 형사분들께서 범인 체포하기 위해서 빵하고 우유 드시면서 컵라면하고 이제 열심히 잠복하시는 거 기억날 텐데 이렇게 좀 숨어 있다가 때를 기다리는 거 바이러스가 또 이런 것들을 하는 애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헤르페스 바이러스 얘기 많이 들어봤죠. 과로하거나 피곤할 때 입술 주위에 물집 생기는 이런 애들은 한번 들어오면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신경절이라는 곳에 조용히 살고 있다가 이 주인님께서 몸 안 좋고 이럴 때 싹 다시 증식하면서 물집 나타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자꾸 생기면은 피곤하다, 면역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친척 바이러스가 바로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겠죠. 그럼 면역은 처음 어디에서 왔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태아 때부터 면역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태아는 엄마한테 기생하고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탯줄로 전해준 걸 가지고 면역을 지키고 있다가 태어나면 폐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균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자리 잡은 균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내 면역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태어나서 2년 안에 면역 형성이 평생 면역의 70%까지 담당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천 면역에서 다 안 될 때 그 다음이 후천 면역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먹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면역 점수를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술을 드시는 분은 마이너스 10점. 네, 벌써 마이너스 10점이죠. 네. 자, 두 번째, 담배를 피우시는 분도 마이너스 10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밀가루나 설탕이나 짠 것, 이거 세 개 중에 좋아하는 게 들어있다면 마이너스 10점입니다. 그리고 당뇨나 당뇨 전 단계,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비만 각각 10점씩 마이너스입니다. 이 네 가지 전부 다 갖고 있다면 마이너스 40점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마이너스 10점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안 하면 마이너스 10점. 그리고 나이가 35세 이후는 그냥 마이너스 10점입니다. 100점에서 이 점수들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60점이 넘을 때는 면역이 나는 살아있는 거고 60점이 안 되면 면역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면역 점수를 안전하게 획득을 하려면 술, 담배, 밀가루, 설탕, 스트레스, 짠 음식 이걸 안 하던가 당뇨나 고지혈, 고혈압이나 비만에 안 걸려 있던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당뇨, 고지혈, 고혈압, 비만이 있는 사람이 하필 또 술, 담배, 밀가루, 설탕, 짠 음식을 또 잘 먹게 돼서 면역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수를 잘 생각하면서 조율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면역력은 타고나는 걸까 만들어지는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두 가지 다인데요. 우리 부모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유전자로부터 물려받은 면역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게 그 부모님처럼 살아서입니다. 아빠가 암이어서 내가 암이 걸리는 게 아니라 아빠처럼 살아서 내가 암이 걸리는 거예요. 이 식습관이나 생활 환경이나 태도, 밥 먹고 맨날 술을 드시면 나도 뭔가 나중에 커서 뭘 마시겠죠. 밥 먹고 맨날 누워 있으면 나도 맨날 누워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건데 이런 분도 있어요. 제주도에 딱 도착하면은 알러지나 이런 게 그 공항에서부터 사라진대요. 아토피 아이들도 제가 너무 많이 봤고 주변에 환경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치료는 약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환경을 바꾸면 나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기를 바꿀 수 없다면 내 몸을 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면역 기능을 잘 조절을 해야 되겠고 식습관을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오늘 면역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면역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해야 되지 않아야 될 거를 안 하는 거에서부터 오는 게 면역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던 걸 그대로 하면서 몸이 좋아지길 원하고 있죠. 절대 몸이 좋아지지 않고 이 환경이 서울이 제주도가 되지 않는 이상,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식인 이상은 바꿀 수 있는 건 유일한 건 본인의 식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식습관 하나가 바뀌면 몸의 면역이 전체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 이 면역이 중요한 시대를 사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